안녕하십니까, 이경순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도 좀 다녀오고 바쁜 일도 몇 가지 있어서 이경순의 건강이야기 동영상을 2달 가까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뇌졸중 극복 운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는데, 극복 운동뿐만 아니라 예방 운동이라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날씨가 추워졌다가 좀 풀렸다가 봄인가 하면 다시 겨울로 들어가고 다시 풀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죠.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혈관 질환입니다. 사람들은 체중의 8%에 해당되는 4 내지 6리터의 혈액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혈관의 길이는 모세혈관을 다 이렇게 더하면 10만 킬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은 약 1분간 걸리는데, 이 말은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말하고요. 혈액의 순환 속도는 시속 216km,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피들이 15 내지 20%가 뇌로 올라가서 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뇌 활동과 인간 삶에서 뇌가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보시면 작은 심장의 크기가 온 몸에다가 피를 다 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각 사람의 심장의 크기는 보면 자신의 주먹만 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장이 온 몸으로 이렇게 피를 보내고 받고 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자, 혈액이 기능을 여러 가지 하는데 전신 순환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좌심실에서 나와서 굵기가 한 3cm 정도 되는 동맥이 쭉 가다가 그냥 동맥, 대동맥, 동맥, 소동맥, 동맥모세혈관, 정맥모세혈관, 소정맥, 정맥, 대정맥으로 이래서 한번 전신을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혈관을 보면 그 조직세포가 있는 간질액과 그 다음에 림프관에 있는 림프액과 혈관 속에 들어있는 혈장이 거의 성질이 유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서로 이렇게 섞이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우리 그 모세혈관을 보면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핵이 없는 세포가 적혈구죠. 적혈구가 이렇게 하나의 세포로 된 관이 아니고요. 우리 핏줄은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관 모양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머리카락의 한 10분의 1만큼 가는 모세혈관을 통과하려면 굉장히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핵이 없는 적혈구는 구부리거나 쭈그려 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그보다 큰 것들은 저렇게 나가서 통과를 하게 되죠. 모세혈관 모양을 보면 뇌모세혈관, 망막모세혈관 눈에 있는 거죠. 심장모세혈관 심장에 있는 거죠. 부신모세혈관 신장에 있는 거죠. 뼈모세혈관 뼈 속에 있는 거죠. 간모세혈관 간에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모양이 이렇게 색깔로 된 건 아니지만 모양을 이렇게 제대로 보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혈액의 또 다른 기능을 한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모세혈관 동맥 끝에서 모세혈관 정맥 끝으로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는데, 가면서 뭐 하냐면 아주 벽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일이 가능하다 그랬죠. 조직세포에다가는 물과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주고 산소도 줍니다. 대신 또 조직에서 물과 노폐물과 탄산가스를 받아들이는 일을 하죠. 조직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는 70%가 물과 결합해서 또 중탄산으로 됩니다. 금방 분해돼서 좀 비교적 안전한 중탄산염 형태로 되면서 클로라이드 시프트를 통해서 혈액 속에 들어가는데, 이 탄산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몸의 피가 산성화되지 않고 약알칼리가 되도록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총경동맥을 통해서 올라가서
우리 뇌에 전부 다 이렇게 퍼지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정면에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뇌졸중 발생 장소가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김정선 교수님이시죠. 아산병원. 근데 SCI 논문을 평생 동안 한 480편을 쓰셨다고 그러네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아시아에서는 두개강 내에서 잘 발생하고 서구에서는 경동맥에서 발생하고 서구에서는 목 올라가는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동맥경화돼서 그렇고 아시아에서는 머리 속에서 잘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뇌졸중을 보면 두 가지예요. 크게 피가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혈전이나 또는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그 막힌 부위 뒤에는 영양과 산소가 공급 못 되는 것을 우리가 뇌경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혈관이 약해져서 파열되어 갖고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 뇌졸중의 원인이 70%가 고혈압이고요. 고지혈증, 당뇨 또는 음주나 흡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고혈압에 대한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를 많이 받고 있어서 잘 실천하고 계셔서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 뇌에 있는 문제를 어디에서 조금 이렇게 예방해주고 도와줄 수 있냐면 저 멀리 있는 다리예요. 특별히 종아리근인데 종아리근은 살펴보면 바깥 부분을 우리가 비복근이라 그래서 두 개 쭉 내려가서 아킬레스건하고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안 부분이 가자미근이에요. 넙치근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근육들을 합쳐서 우리가 종아리 근육이라 그럽니다. 종아리 근육은 서는 자세,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고 신체 균형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심장의 보조 펌프예요. 심장에서 이렇게 펌프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그걸 이 밑에서 다시 퍼올려주는 보조 펌프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발꿈치 들어 올리기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운동을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발꿈치를 내리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면서 정맥의 혈이 축적됩니다. 혈액이 축적되면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럼 발꿈치를 올리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배출되는 정맥을 압박해서 피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발꿈치를 내리면 근육이 이완돼서 피가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판막이 닫혀요. 그래서 판막이 쭉 닫혀 있다가 다시 압력이 오르든지 옆에서 근육들이 작용을 해주면 뭐예요? 밑에는 닫히고 위에는 열려서 심장으로 피를 내보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몸이 잘 설계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작용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생각만 자꾸 하고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자,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쭉 올렸다가 천천히 발꿈치를 땅에 닿지 않게 하고 다시 올리는 그런 동작들을 하면 되고요. 발꿈치가 쿵쿵 해서 반동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걷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발꿈치를 들고 걷는 거죠. 전부 다 이 밑에 있는 다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단에서 이렇게 발꿈치를 쭉 들어 올려 있는 한데 이때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서 잡아야 됩니다. 벽면을 잡고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발꿈치를 뒤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운동들이에요. 자, 우리는 생각만 하시면 서서 일하거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자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많죠. 그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심장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뇌에 혈액
공급이 잘 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돼서 문제가 없게 됐죠. 그 다음에 바닥에 앉아있는 자세, 뭐 빨래를 개든지 그냥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 있을 때 한 발씩을, 한 발은 두 발 쭉 다 앞으로 펴서요. 한 발은 무릎 쪽으로 당기고 한 발은 반대쪽으로 밀고 또 당기고 밀고 서로 반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그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거의 다 의자에 앉아 있어서 요즘은 서서 일하는 그런 의자와 책상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발을 쭉 뻗어서 바닥에 앉아 있는 자세는 땅이 되고 하지만 의자에서는 엉덩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려갖고 한다는 것 외에는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걷는 자세, 아까 보셨죠? 뒤꿈치를 가능하면 많이 들고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내리는 자세에서, 계단 아까 보셨죠?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루 종일 생각도 안 하고 어머 한 번도 안 했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실까요? 2000년에 캐나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간과 곰붕어의 평균 주의 지속 시간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2000년에는 인간이 12초, 금붕어가 9초였어요. 2013년에 보니까 인간은 8초, 금붕어는 9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주의를 집중해갖고 지속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내서 리마인드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건강이고 뭐고 간에 돈 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때가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렇게 사용하시고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 이런 질환에서 정말 자유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